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최근에 학교 수업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함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상을 잘 못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학교에서 과제를 하면서 경영에서의 어떤 데이터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게 됐습니다. 학교 과제에서 했던 게 뭐냐면 Regulating Product Recall Compliance in the Digital Age, Evidence from the Safeguards Save Lives 캠페인 이라는 논문을 읽고 이 논문에 대한 요약을 하고 이거랑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했는데요. 이거는 2022년도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확성기를 든 사람이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동차 리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정부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어떤 브랜드에 결함이 있어서 그 브랜드에 대한 대대적인 리콜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 리콜 수행을 위해서 urgent recall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알리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잘 무시를 합니다. 그 알림을 사람들이 푸시 알림도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엄청 무시를 하는데 그림도 그걸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연구 결과여서 참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저와 같은 이제 경영을 데이터화시켜서 자동화 경영을 위한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난해한 변수들을 어떻게 데이터화 시키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거에 Safeguards Save Lives라는 콜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NHTSA라는 한국으로 치면은 고속도로 안전관리국 같은 관리 부서 막 이런 곳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펼친 겁니다. 2016년 1월 달에. 그래가지고 어떤 마케팅이냐면 자동차 리콜 빨리 해주세요. 위험합니다. 라는 정보를 담은 이걸 전달하고자 하는 마케팅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Safeguards Save Lives였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뭐 SNS,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그 링크를 누르고 자기 자동차의 일련 번호를 검색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마케팅이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Safeguards Save Lives라는 이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이 컨슈머 컴플라이언스라는 소비자 준수율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이 유의한지, 그리고 이 영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강화시키지 못하는 요인들 혹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밝혀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떻게의 부분에서 비즈니스 데이터피케이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NHTSA라는 미국의 안전도로교통관리부서에서 배포한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굉장히 데이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렉시스넥시스라는 이제 뭐 신문, 언론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리고 counter ad, 뭐 spender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2차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대한 양의 2차 데이터를 통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모델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모델 디자인을 할 때 이 프록시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록시 세팅은 어, 대리 변수 세팅이라고 합니다. 이 대리 변수 세팅이라는 것은 난해한 변수들을 어떻게 다른 대리 변수로, 그러니까 2차 데이터에 있는 변수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난해한 데이터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세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데이터피케이션의 경우에서도 저희가 모든 소비자 관련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다 수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의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대신에 그냥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경영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셋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베리어블 세팅인데요. 이것은 이제 연구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그 저희가 설정한 변수만이 영향을 주는 환경을 조성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제 변수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 변수를 설정을 해주신 거고요, 이분들이.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인 이펙트하고 모더레이션 이펙트를 측정했는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기에서 이제 이 화살표가 메인 이펙트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가 모더레이션 이펙트입니다.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계적인 모델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이분들이 사용한 통계적인 방법은 ITSA라는 방법이었습니다. ITSA라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연속적인 시계열상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전후로 해가지고 그 상황이 달라진 정도를 비교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 발생한 사건의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통계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그 비즈니스 데이터피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록시 세팅에 대한 인사이트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입니다. Consumer Recall Compliance, 그러니까 소비자의 리콜에 대한 준수율을 저희가 측정을 해야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Safe Cars, Save Lives라는 그 캠페인이 소비자 준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변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음, 그 2차 데이터,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에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cumulative number of vehicles fixed. 그래서 그 고쳐진 자동차의 대수의 수, 그러니까 리콜이 들어와서 자동차가 고쳐지고 그것들의 누적된 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소비자 준수율의 개념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는 미디어 커버리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 얼만큼 그 해당 자동차 브랜드가 보도가 됐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측정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number of news articles,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언급된 그 횟수를 세면 그러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프록시는 public awaren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ge of recalled product 이런 거는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그 자동차가 리콜이 됐을 때 그 자동차를 그 각각의 연식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연식을 알아보는 대신에 가장 오래된 자동차의 연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필요한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셨던 거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변수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겁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 브랜드 인지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도 물론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Advertising Intensity라는 거랑 Brand Awareness
라는 것을 동일시 시켜가지고 이 advertising intensity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고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했느냐 이게 바로 브랜드 어웨어니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광고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집된 2차 데이터 중에서 이제 그 돈이 광고에 지출된 돈의 비용 이거를 이제 프록시 베리어블로 삼아가지고 측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리콜 패티그라는 겁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그 리콜을 할 때 자기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리콜을 이제 접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필요뿐만 아니라 만약에 리콜이 중첩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 회사에서도 리콜하라고 하고 저 회사에서도 리콜하라고 그러고 막 이곳저곳에서 리콜하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피로도가 쌓일 수 있고 그런 피로도는 소비자의 그런 리콜에 대한 준수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하셨던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 변수를 어떻게 측정할까에 대한 거에 대한 프록시로는 Binary Indicator for Overlapping Recalls라고 해가지고 이제 2차 데이터 상에 Overlapping Recalls 유무가 나타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Recall Fatigue라는 그런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변수를 측정을 하신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데이터피케이션 할 때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거를 알아내셨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이펙트인데요. 이 메인 이펙트의 경우에 유의하다고 나왔고 상당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 그래프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X축은 분기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8분기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이 통계적 모델을 통해서 검증을 하신 건데 이 4분기에 DMC, 그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이 시작이 된 겁니다. 4분기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만큼, 파란색만큼의 향상이 있었다가 이제 이게 진짜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DMC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가 이 점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실제로 측정된 8분기의 차이는 약 26,000대 정도, 26,100대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에 의해서 26,100대가 추가적으로 더 리콜이 됐다라는 결론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것도 중요한데 이런 통계적 검증이 유용한 이유는 이런 신뢰도를 바탕으로 저희가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oderation effect 같은 경우에 대한 결과들인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오히려 이해가 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제가 좀 더 쉬운 그림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성이 이제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뿌리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이 파란색은 양의 방향으로 효과성을 강화시켜 주는 거고, 이 붉은색은 유의하지 않은 겁니다. 이 핑크색은 효과성을 더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먼저 말씀드리면 미디어 커버리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얼만큼 잘 노출이 되고 신문에 얼만큼 노출이 되고 하는 게 강화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리고자 한다면은 이런 미디어 커버리지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겠죠. 그 다음은 Age of Recalled Product인데 이거는 자동차의 연식과 관련된 건데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더 이 리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준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타겟팅 해가지고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의 고객들을 한테 우선적으로 당신 자동차의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라는 이런 디지털 마케팅을 날리자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 효과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컴포넌트 헤더들하고 이제 이게 에어백 이슈 아니면 뭐 안전벨트 이슈, 엔진 이슈 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마케팅할 때 자동차의 어떤 게 결함이 돼서 에어백이라 가지고 에어백이라 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강조를 에어백 아니면은 뭐 와이퍼 아니면은 뭐 엔진 이런 거에 강조하는 건 별로 효과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메시지를 작성을 할 때 그런 거를 유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보고요. Concurrent recalls라고 하는 것은 그 recall fatigue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유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그 중복된 사용자한테 리콜 서비스를 날려도 효과성에는 영향이 없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Time Requirement for Repair는 리콜에 걸리는 시간이 이 리콜 효과성을 약화시킨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거의 약화시키지 않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하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리콜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최적화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경영을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리콜 서비스를 수행할 때 말이죠. 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관련 사례인데요. 관련 사례는 이제 도요타에서 엑셀러레이터 페달 리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2009년에서 2011년에 나타난 동안에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엑셀이 눌렀는데, 이 엑셀이 잘 돌아오지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매트가 불량이어서 거기에 껴가지고 엑셀이 돌아오지가 않는 그런 이슈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안전과 관련되고 그런 이슈였는데, 이분들이 이 아무래도 도요타가 그 당시 때 잘 팔리는 자동차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자동차가 퍼져 있고,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그런, 어, 그런 판매 루트가 다양하다 보니까 모든 도요타 구매자들한테 리콜을 해야 됩니다. 해당 모델 리콜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취했던 전략은 이제 자기들이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어떤 모델 리콜해야 된다고 올리고, 그런데 사실상 그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자동차 이용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연락처가 있는 고객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디렉트 컨택트를 도요타 측에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때 도요타 회장이 아마 미국의 유명한 어떤 신문사에 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도 광고처럼 해서 올렸습니다. 이러이러하니 죄송하다 막 그러면서 해주셔라 이렇게 올렸는데, 그 신문사 한 개에서만 그렇게 해서 그런지 효과가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 도요타에 대한 평판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35%가 도요타 자동차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도요타가 리콜 관련된 법적인 거에 휘말려가지고 현재 돈으로 약 260억 원 정도 관련된 소송에도 휘말리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리콜에 대한 중요성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리콜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7인데요. 이때 배터리가 오버히티드 돼가지고 그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는 2016년도 9월 달에 배터리 결함이 이제 소비자들의 그 컴플레인을 통해서 접수가 됐고, 발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때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약 90여 건 중에서 막 50여 건이 뭐 배터리가 과열돼서 터지고, 뭐 터져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뭐 이런 등등의 심각한 그 내용이었는데, 삼성 측은 발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글로벌 스케일이고, 그리고 이 당시 때 엄청 삼성이 굉장히 잘 팔렸었나 봅니다. 래피드 스케일로 팔리고, 그리고 다양한 판매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팔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컨택트하기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리콜을 수행했는데, 이때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이 들어간 겁니다.
보시면 소셜 미디어 리스폰스라고 해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 가지고 도 소비자들한테 리콜 해달라고 알리고, 그리고 디지털 퍼스트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문자 발송 이런 것도 뭐 이제 알리고, 그리고 캐리어 콜라보레이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6%의 회수율을 달성했고요. 그래서 잘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성공 사례는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플러그 어댑터 성공 사례입니다. 이게 이게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이 상품이 굉장히 작고 자동차나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11월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리콜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9만여 명이 판매 커스터머 고객들한테 연락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95%의 회수율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내용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